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완화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2002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둔 접근을 완화의료라고 하자라고 그쪽에서 정했고요. 통증 문제, 신체적인 문제, 심리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이제 제일 흔한 게 통증이죠. 뭐. 안 아픈데 여기 오는 사람 없고, 피로감 호소하시고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또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선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불안과 우울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첫 번째 통증은 여기서는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라고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있으신 거고, 이것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암성 통증은 90% 이상이 조절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환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어떻게든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통증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참고 숨겨버리면 답이 없어요. 의료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고서 막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저희가 뭐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그때그때 아플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야 그때그때 알맞은 진통제를 드려보고 줬을 때 안 아파졌냐? 이걸 확인해야죠. 줘봐야 계속 아픈 약 계속 줘봐야 소용없는 거고, 맞는 약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2ml 쓸지 3ml 쓸지 정해서 하루 종일 몇 번 들어갔는지를 다 더해서 다음날 링겔에다 섞어주면 한결 덜 힘들고 덜 아프게 되시죠. 그게 저희가 하는 아주 잘하는 일이고, 딴 데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 병원이 제일 잘한다.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 근데 통증 약으로 조절하는 거 맞고, 진통제 용량 요법도 뭐 안 쓰면 안 돼요서부터 뭐 별별 헛소리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발 그런 거 좀 믿지 마세요.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뭐 마약 중독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또 몇몇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 뭐 우리나라는 잘못된 말도 우겨대면 뭐 다 진실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진통제로 의한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저도 의사 된 지 26년 됐는데 아직 한 명도 못 봤다. 50년 하다 보면 한 명 볼 수 있겠죠. 그거 무서워서 못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자 안 아프게 해야죠. 그리고 약 말고도 통증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들 때려놓고 아무리 좋은 것들 먹어도 나쁜 놈의 암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기운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운 없는 거 없애는 정도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좀 움직이시면 좋겠지만 여기 오시는데 못 움직이시는 분들 너무 많고, 관절 운동이라도 좀 해주라는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좀 많이 먹어서 기운 내야지, 제발 이런 생각을 집어치웠으면 좋겠다.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은 소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껏 먹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면 조금 그 정도만 드셔야지, 이걸 막 한 숟갈만 더 먹어서 힘내서 이 병을 이겨내야지,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음식 먹는 거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먹다가 아니다 싶으면 웩 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먹이고 앉아있으면 그게 얼로 넘어가요? 숨구멍.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걷고 뛰어야지 변비가 안 생기는데 누워만 계시다 보면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비 많이들 생기고, 또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 자체가 또 변비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대변은 보셨나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들 또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맨날 똥 넣냐고 물어보냐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학생 때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쌓이다가 입으로 막 변 비슷한 거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빼줘야 된다. 우리가 빼줘야 될 거는 어떻게든 빼줘야 되는 거고, 이걸 잘 빼줘야 하수구 역류하는 일은 안 생겨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을 못 봤다 그러면 변비약을 드리기도 하고, 뭐 관장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빼야죠. 막힌 거는 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호흡곤란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뭐 숨을 실제로 잘 못 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불안해서 호흡곤란을 느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불안제 사용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들이면 당연히 숨이 들차신 거고,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면 숨찬 걸 덜 느끼게 되는 것도 맞고,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가면 숨길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암덩어리 누르고 있어도 약간 넓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숨이 덜 찰 수도 있지만, 항불안제 사용으로 도움받는 분들 너무너무 많다. 이것도 또 뭐 일일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우리 엄마, 우리 환자 불안증 환자도 아닌데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한다 막 화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숨이 찬 사람들 중에 항불안제로 호전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책의 끄트머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꼭 애국가도 4절까지 알아야 되는데 1절만 공부한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이건 미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왜 우리를 줘요? 막 화내죠. 예. 4절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요, 하루에 2리터씩 위액이 생기거든요. 잘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맡고 있어요? 나쁜 놈의 암덩어리들이.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쁜 놈의 암덩어리만 미워하셔야 돼요. 엉뚱한데 분노의 화살 돌리거나 막 누구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암덩어리와 환자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줄여줄 건지만 해야지, 그때 네가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울렁거리거나 토할 때는 사실은 금식하면서 코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하루에 2리터씩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노란색 물이 나오고 어떤 분은 초록색 물이 나오는데 어디 부분부터 막혔냐의 문제고, 그 막게 하는 나쁜 놈은 누구다? 암덩어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덜하게 해줘야죠. 콧줄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뭔가 헛소리들 되게 많이 써있어요. 그거 넣으면 뭐 사람 어떻게 된다. 혹시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공격을 아무리 해도 공격이 안 된다니까요. 예. 그거 이렇게 넣고 나면 다들 처음에 뭐 안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어떠니 뭐가 안 좋다던데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고서 얘기하다가 참다가 안 되겠어서 넣고 나면 다들 하는 얘기, 진작 넣을 걸 그랬다. 이렇게 편한 걸 괜히 미련하게 계속 하루에도 12번씩 토하고 앉아 있었네 라고들 얘기들 하십니다.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사실은 요 앞에까지는 다들 뭐 경험돼 보시고 들어보신 얘기인데, 경험 못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꼭 아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망입니다. 한자 좀 어렵게 써서 헛소리 섬자에다가 노망날 망자를 쓰거든요. 급성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사람처럼 이제 불이야 이렇게 불 켜진 거 보고도 불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 예전에 옛날 영화 중에 오발탄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 고향 가자고 갈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사리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과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점점 생깁니다. 뭐 가장 흔한 원인은 나쁜 놈의 암덩어리들이 머리에 가서 제대로 된 생각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떤 주사 들어갔더니 이게 생겼다라고 또 강력하게 믿고 계시는, 참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교정해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릇된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강력한 약이 있었으면 벌써 엄청난 일들이 생겼겠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쁜 놈의 암덩이가 들어가서 머리가 온전한 일을 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링겔 다 잡아 빼기도 하고, 나 여기 갇혀 있으니까 구하러 오라고 112에다 전화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치면 또 골치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서 이걸 좀 덜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저희가 보호자들 뭐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로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기 어디야 하거든요. 여기 어디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를 알던 얼굴, 알던 목소리가 얘기해줘야 믿지, 우리가 100번 얘기해봐 절대 못 믿어요. 여기 앞에 사니까 나 금방 갔다 올게,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 오는 그 15분, 30분 동안이 난리거든요. 난리. 그래서 옆에 보호자 상주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신나고 기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여기 앞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들 많이들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요 정도 쓰면 이 사람 안 아플 텐데, 요 정도 쓰면 이 사람 숨 안 찰 텐데 하는 거에도 숨 차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량의 항불안제, 소량의 항우울제가 들어가면 한결 편해지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암이라는 병 처음에
걸렸을 때 생각해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일 한번 뻥 터지고서 옛날로 안 돌아가고 또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또 한번 뻥 터지고 그래서 보통 여기 오기 전에 대여섯 번들 온 가족이 다 놀라시고 뭐 응급실 뛰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오고 나서도 놀라실 일이 한 대여섯 번 더 있다 라는 게 이제 요 시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게 더 힘드신 거고. 근데 사실은 다른 병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있는 뭐 폐렴 같은 거 어르신들 왜 갑자기 뭐 폐렴 걸려서 독감 걸려서 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재산을 정리를 한다든지 뭐 서로들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왜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언도 못 하시고 갑자기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폐렴 걸려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은데 이 병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장점이 있죠.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단어가 뭐였죠? 턴죠. 아닌데. 선망. 예, 선망. 예. 두 번째 알아야 될 단어가 요 완화적 진정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절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조절이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때는 진정요법이라고 해서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 좀 깊은 잠, 흔들면 반응하고 간단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를 진정을 시킨다. 완화 의료에서 하기 때문에 완화적 진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마음대로 하진 않고요. 보호자 동의서 받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맨날 쓰는 말이라서 이제 완화적 진정할 테니까 동의서 써주세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그게 뭔 소리야 이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도 있고 많이들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 알려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서 증상들이 다 조절되면 관계없는데 이 약 저 약 써도 안 될 때는 진정요법이라는 차선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별의별 뭐 헛소리들 많아요. 의사랑 간호사들 지네들 편하게 과자 먹고 커피 마시고 히덕거리려고 환자 잠만 재운다 이런 얘기 써놓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다 헛소리니까 제발 그걸 믿지 마세요. 이거 하게 되면요 숨 잘 쉬는지 맥박 괜찮은지 호흡 괜찮은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더 손과 신경이 많이 쓰이면 쓰였지 덜 쓰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차선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 계속 계셨던 보호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보호자들, 한 열흘 만에 나타난 보호자들 이런 사람도 있고 난리를 쳐요. 왜 잠만 재워? 막 이러면서 내가 왔는데 왜 안 쳐다봐? 계속 옆에 있었어야지 보지. 내가 딱 왔을 때는 사람 깨워놓으라고 요청하는 그런 분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설명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을 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도 못 알아듣게 강했거나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강했거나 두 번째겠죠?